사는 게 너무 힘들고 답답할 땐 어떻게 해요? 이 시리즈인데요. 그 중에서 오늘 할 주제는 열등감과 창피함의 극복입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들고 답답할 땐 어떻게 해요? 열등감과 창피함의 극복. 인생은 때때로 오르막이고 인생은 때때로 바다입니다. 높은 산을 올라야 될 때도 있고 망망대해를 건너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산과 바다의 이름은 분노, 두려움, 열등감, 창피함, 실패, 좌절, 이렇게 넘어야 될 산과 건너야 할 바다가 있습니다. 자, 이런 삶의 어떤 바다, 산을 잘 넘고 걷는 방법을 오늘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은 열등감과 창피함, 인생에서 반드시 느끼게 되고 극복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이 내용은 저희 책 콕 찍어주는 인생가의 70쪽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니까 같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못난 사람은 없다. 다만 못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뿐. 저는 종종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라.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라. 다들 난 쓸모없는 사람 같아 이러면서 창피하고 열등감 느끼는데 저는 그 반대 얘기합니다.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라. 난 쓸모없는 사람이 돼야지. 자, 사실 이건 노장사상에서 온 건데요. 그와 관련된 얘기를 하나 해볼까 합니다. 옛날에 어느 산에 엄청나게 제법 크고 괜찮은 나무 한 나무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를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은 이 목수 한 명과 목수 제자가 지나가고 있었는데 목수의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 나무에 왜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죠? 그러자 그 목수 스승이 말했습니다. 저 나무는 진이 많고 틀어져서 목재로도 쓸 수가 없고 숨구멍이 없어서 불쏘시개도 되지 못한다. 그러니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저렇게 버려져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쓸모없어서 무관심하게 버려졌던 나무가 오랜 세월이 지나자 63 빌딩만한 높이와 크기의 큰 나무가 되었다. 그래서 여름에는 큰 그늘을 드리워 온 세상을 다 태울 만한 강렬한 햇빛을 싹 가려주었고 사시사철 우거진 거대한 녹음과 가을의 단풍도 참으로 장관이었다. 이에 그 밑에 모인 사람들의 모습이 마치 거대한 박람회장의 인파처럼 보일 정도였고 그 거대한 아름다움은 이웃 여러 나라의 백성들까지 불러들일 정도로 대단했다. 이 나무는 너무나 쓸모없어서 마침내 큰 쓸모를 이루었던 것이다. 이후로 이 나라 사람들은 이런 말을 종종 하게 되었다. 쓸모없는 것이 큰 쓸모가 있다. 자, 이 얘기를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게 사실 장자에 나온 얘기를 제가 살짝 각색한 건데요. 장자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쓸모, 인간의 유용성이라는 판단 기준을 아주 부정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나무가 사람들한테 쓸모 있으려고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나무는 제목이 되려고 태어난 게 아닙니다. 자, 그럼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사실 자연의 나무는 큰 제목이 되거나 좋은 화력을 제공하기 위해 세상에 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자연 속에 나서 자신의 생명을 누리는 것 자체가 유일한 목적일 뿐입니다. 쓸모 있다 없다라는 이런 유용성이라는 인간의 잣대는 나무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본성을 해치고 생명을 깎아먹는 독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 삶의 유일한 가치이자 목적입니다. 외부에서 주어지는 인정과 가치와 명예는 외부의 것이지 우리 내부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소에게 콧두레를 끼우고 멍에를 씌우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인정, 명예, 사랑, 돈, 지위,
그 모든 멍에와 콧뚜레를 벗어던지고 세상에서 쓸모없는 인간으로서 살아가십시오. 오로지 나의 내면의 쓸모에 만족한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 내 맘대로, 내 느낌 가는 대로 나를 위해 살아가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뭐 쓸모가 있냐 없냐 잘났냐 못났냐 이 세상에 온갖 기준도 있잖아요. 왜 그 기준에 얽매여서 뭐 나를 판단하고 그래서 나 스스로 내가 나를 기죽이 그럴 필요가 있냐 이거죠. 뭐 그렇게 기죽는다고 뭐 사람들이 나한테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죠? 뭐 잘 봐주는 것도 아니고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러냐 이거죠. 저는 이런 원리를 일찍이 깨달았습니다. 그 상담해보면 어렸을 때 반장하다가 망가지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반장하면 부담감도 많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장난도 못 치고 뭐 얌전하게 있어야 되고 또 선생님들이 자꾸 이제 주목하니까 막 공부도 더 잘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계속 부담받고 책임감 느끼고 이러다 보면 그러다가 나중에 못 견디면 중고등학교 때쯤 가면 아예 공부 포기해버리 이런 학생들도 종종 있거든요. 괜히 반장 안 시켰으면은 그냥 혼자 그냥 뭐 지 살고 싶은 데 살게 내버려뒀더라면 반장 안 했더라면 그냥 중고등학교 잘 다니고 그냥 잘 살았을 건데 괜히 뭐 엄마 아빠 욕심으로 반장 시켜가지고 애가 더 이상해지고 그런 경우 종종 있더라 이거죠. 책임감 부담감 때문에. 저는 그 반대였습니다. 저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걸 깨달았어요. 남에게 인정받고 뭐 남한테 주목받는 게 결국 나한테 행복이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 저는 대중 속에서 조용히 묻혀서 사는 삶을 살고 싶어 했고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뭐 그것과 관련된 사례인데요. 제가 중학교 때 항상 제가 반에서 1등이었는데 하루는 뭐 중학교 1학년 때였네요. 제가 그때 항상 반에서 1등이었는데 그래서 뭐 영어 경시대회라고 해서 뭐 영어 교과서를 외워서 뭐 앞에서 이제 뭐 영어로 발표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걸 점수 매겨서 이제 발표하는 걸 이제 하는 뭐 영어 경시대회가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나갈 사람을 선생님이 이제 뽑기 위해서 이제 공부 좀 잘하는 애들을 몇 명을 앞에 불러가지고 이제 영어 교과서 읽기를 시킨 거죠. 근데 이제 다른 애들, 근데 저는 그걸 쭉 보니까, 그럼 그거 나가려면 선생님한테 뭐, 맨날, 뭐, 영어 공부하는 건 좋은데, 괜히 의식해야 되고, 부담스러울 것 같고, 막, 시선,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뭐 이런 것도 신경 써야 되고, 되게 피곤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어떻게 했느냐, 일부러 발음을 망쳤어요. 그래서 뭐 I am a boy 같으면 I am a boy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발음 엉망을 해버렸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듣더니 어처구니 없습니다. 너는 왜 점수는 잘 받는데 영어 발음이 그 모양이냐? 그러면서 들어가 이러면서 이제 뭐 약간 실망했다는 투로 이제 들어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애 발음 좀 괜찮은 애들이 한 2명인가 뭐 뽑아가지고 맨날 연습하고 뭐 그것 때문에 걔들 좀 힘들어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하여튼 경시대 걔들이 나갔는데 걔들이 어떻게 했는지 전 기억은 나진 않고요. 왜냐면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뭐냐? 저는 그때 이 노장사상에 나오는 이 쓸모없는 나무가 된 거죠. 아무 쓸모없는 척해서 저는 결국 경시대에 안 나갔고 저는 그냥 조용히 제 삶을 살게 됐죠. 그래서 저는 아주 좋았습니다. 이게 이제 쓸모없는 거. 그 다음에 저는 이 방식을 또 군대에서도 썼습니다. 제가 군생활 카투사로 했는데 이게 고참들 쭉 보니까 일을 잘하면 잘할수록 더 많은 걸 시키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군대에서는 군화 잘 닦으면 계속 평생 군화 닦아야 돼요. 뭐. 그 다음에 뭐 발표 잘하면 그 부대 내 발표해야 될 거 전부 다 와요. 잘하면 잘할수록 더 많은 거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그걸 쭉 보니까 내가 뭐 군생활에서 내가 뭐 직업군인도 아니고 여기서 잘해가지고 별을 달 것도 아니고 나는 어차피 뭐 여기 뭐 군생활 2, 3년만 마치고 나가면 되는데 왜 내가 군대를 위해서 군대에 쓸모 있는 사람이 되어서 군대를 위해 희생해야 되냐. 그건 정말
쓸모없는 짓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딱 요구되는 제가 해야 될 일이 있으면은 딱 중간만 했습니다. 못하지도 않고 잘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뭐 엄청 잘하지 않으니까 뭐 위에 저기 뭐 저의 상사들도 뭐 특별히 더 시키지도 않고 그렇다고 욕도 듣지 않죠. 아주 무난하게 군생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남는 시간에 어떻게 했느냐? 남는 시간에 그냥 뭐 제가 좋아하는 공부하고 뭐 운동하고 그렇게 살았죠. 뭐 잘한다는 칭찬 듣기 위해서 애쓸 필요도 없고 혹시나 실수해서 욕 들으면 어떡하나 뭐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정말 쓸모없는 상태의 어떤 자유로움, 편안함 이걸 만끽했죠. 자, 그게 이제 제 인생에서 어떤 그 중요한 경험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저는 굳이 쓸모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았고요. 제가 살고 싶은 대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게 저한테 엄청난 자유와 해방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뭐 제가 뭘 못하거나 못한다고 해서 기죽지도 않았습니다. 왜냐면 그건 뭐 그게 굳이 그렇게 돼야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왜냐면 저는 저의 기본적인 생각은 이겁니다. 왜 굳이 내가 기분 나쁜 생각을 해서 기분 나빠야 되냐? 행복하게 살면 되지. 그것과 관련된 얘기가 또 하나 생각나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중학교 졸업했고,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때,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했죠. 국민학교 다닐 때인데, 그때는 이제 뭐 가정환경조사서라고 해가지고 뭐 그런 거 쓰는 게 있었잖아요. 뭐 집안에 차가 있니 없니, 아빠 직업이 뭐니, 엄마 직업이 뭐니, 뭐 그런 거 세세하게 묻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교육적으로는 아주 안 좋은 것 같아요. 뭐 생각해 보십시오. 뭐 집이 몇 평이고, 뭐 차가 몇 대고, 이거 무슨 뭐 비교되잖아요. 어렸을 때 아마 요즘은 없어졌을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그런 거, 뭐 지금 40대 이상, 4, 50대 분들은 다 그거 해보셨을 건데요. 그 전국적으로 했었던 것 같으니까. 가정환경조사서. 거기에 보니까 이제 뭐 지금 기억나는 게 제가 그때 한 4학년, 5학년 되었을 것 같은데 아버지, 어머니 직업과 학력을 적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아버지 직업은 저희 아버지 직업 중졸이고 저희 어머니 직업 학력은 국졸이거든요. 국민학교 졸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졸, 국졸 이렇게 적었죠. 그 다음에 아버지 직업, 어머니 직업 적는 게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 직업은 뭐 가정주부였고 아버지 직업 적는 날에 그때 제 아버지가 부둣가에서 이제 노동일 했거든요. 뭐 요즘 흔히 하는 요즘 뭐 쉽게 하는 말 노가다를 하신 건데 부둣가에서 노가다 하신 건데 그러니까 이제 뭐 노가다라고 적으면 안 되니까 노동 이렇게 적어야 되잖아요. 근데 노동 적으려고 하니까 뭔가 좀 쉽게 말 쪽팔리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살짝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생각했죠. 아버지가 뭐 노동하는 게 뭐 남의 거 훔치는 것도 아니고 뭐 벌어먹는 직업인데 그게 왜 창피해야 되냐? 그게 왜 부끄러울 일이냐? 그렇게 제 스스로 저에게 반문했죠. 그래서 이건 뭐 직업일 뿐인데 그래서 노동 이렇게 적어놓고 이건 부끄러운 게 아니야. 이건 자기 직업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어. 그렇게 딱 적고 노동에 당당히 적어서 창 냈죠. 만약 그때 제가 아버지 직업을 계속 부끄러워하고 뭐 그걸 뭐 바꿔서 적어내고 아니면 못 적어내고 그랬더라면은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아버지 직업을 뭐 밝히는 거에 대해서 뭐 당당하고 뭐 부끄러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뒤에 제 인생을 뭐 당당하게 잘 살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 제가 원래 좀 당당했던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예. 근데 뭐 당당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제가 생각해 봤을 때 뭐 아버지가 노동하면 뭐 하는 거지 뭘. 아버지가 노가다면 노가다고 뭐 그게 왜 창피하고 뭐 열등감 느끼게 되냐 이거죠.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인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군생활을 20대 초반에 이제 군생활을 하게 됐는데 카투사로 군생활을 하게 됐는데
이제 뭐 아무래도 한국인이니까 뭐 또 저는 영어 듣기 말하기는 군대 가서 처음 해봤어요. 그 전에 뭐 읽기 쓰기만 했고 그 다음에 뭐 20살까지 배운 영어가 얼마나 뭐 대단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짧은 영어였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갔는데 당연히 미국 애들하고 대화하면 당연히 말하는 것도 듣는 것도 이제 딸리죠. 딸리니까 이제 그때 이제 뭐 그러다가 어떤 미국 애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데 걔가 제 영어를 듣더니 뭐 영어를 그거는 잘못된 거라면서 이제 자기가 영어를 가르쳐 주겠다면서 자 뭐 무슨 문장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자 이렇게 하라면서 막 따라하라고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 제가 문득 오기가 발동했습니다. 내가 한국에서도 뭐 못나지 않고 똑똑한 사람인데 단지 지들 말이 영어라서 지들 말하는 영어 하나 못하는 것 때문에 내가 얘한테 뭐 이렇게 자존심 상하게 무슨 배워야 되나. 게다가 쟤는 뭐 미국에서 별 볼 일 없는 애고 난 한국에서 똑똑한 사람인데 그런 오기가 막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기가 생겨서 한마디 했죠. 그때 뭐라고 했냐면은 This is my country. 여기는 내 나라다. I speak my English. 여긴 내 나라고 나 여기에서는 나의 영어를 쓴다. I speak my English. So you speak my English. 그러니 너도 나의 영어를 써라. 그러면서 listen after me. Listen and repeat after me. 자 듣고 나 따라해봐. 이러면서 뭐라고 제 식대로 막 떠들댔죠. 그러니까 걔가 황당해가지고 당황해가지고 아무 말 못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왜 그렇게 했느냐. 내 나라 땅에서 왜 내 나라 말도 아닌 영어 때문에 내가 기가 죽어야 돼. 내가 영어 못하는 건 당연한 거고 뭐 영어는 지네 나라 말이니까 지가 잘한 거고 그리고 그거 가지고 나 앞에서 나한테서 이제 으스대는 것도 보기 싫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기를 확 죽여버렸죠. 그랬더니 걔가 황당해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열등감과 창피함은 뭐 굳이 뭐 그렇게 뭐 느끼면 살 필요가 없습니다. 뭐 그거 느낀다고 세상이 나를 잘 봐주지도 않고 뭐 예쁘게 봐주지도 않고 곱게 봐주지도 않습니다. 어차피 사는 것도 힘들어질 뿐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열등감이 느껴진다면은 한번 이렇게 EFT를 해보시죠. 자, 손날점 두드리면서 나는 내가 능력 없고 못났고 볼품없고 쓸모없다고 생각하지 마. 마음속 깊이 진심으로 나를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나는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서 기가 죽지만 마음속 깊이 진심으로 나를 받아들입니다. 나는 능력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 초라하고 볼품없지만 마음속 깊이 진심으로 나를 받아들입니다. 자, 이제 연속 두드리기 합니다. 정수리.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다. 눈썹. 볼 것도 없다. 눈가. 내세울 것도 없다. 눈밑. 잘난 게 하나도 없다. 코밑. 세상에 쓸모가 없다. 턱. 그런데 나무는 불쏘시개 되려고 자라고. 쇄골. 닭은 치킨 되려고 태어나나. 옆구리. 마찬가지로 나는 세상에 쓸모 있으려고 사는 것인가. 정수리. 못난 나무가 산산지킨다. 눈썹. 못난 나무가 고목된다. 눈가. 그러니 잘나면 제목이 되고 못나면 산산지키고 고목되면 된다. 눈밑. 나무는 불쏘시개로 쓰이든 말든 나무일 뿐이고 코밑. 닭은 치킨이 되든 말든 닭일 뿐이고 턱. 나는 그냥 나일 뿐이다. 쇄골. 왜 내가 세상에 사람들에게 쓸모가 있고 보여줄 게 있어야 하나. 옆구리. 그러니 나는 그냥 나다. 나는 내가 좋아 산다. 나를 위해 산다. 나 잘난 맛에 산다. 다시 정수리. 네 힘으로 네가 잘나서 잘나게 사는 것은 좋다. 눈썹. 그런데 내가 내 힘으로 나 못나게 사는데 네가 보태준 것 있냐. 눈가. 네가 보태준 것 없고 내가 내 힘으로 사는데. 눈밑. 왜 내가
월세 못 낸 세입자처럼 네 눈치를 봐야 되나. 코믹. 그러니 나는 그냥 내 못난 맛에 산다. 턱. 나 못나서 너 잘나니까 좋지. 쇄골. 그러니 너 잘난 것도 다 내 덕이다. 옆구리. 내가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을 잘나게 해줬다. 다시 정수리. 나는 나다. 눈썹. 나는 나인 것이 좋다. 눈가. 내가 있으니 세상이 있다. 눈밑. 내가 세상을 존재하게 한다. 코밑. 나는 나인 것이 그냥 편안하다. 턱. 나는 나다워도 된다. 쇄골. 나는 나다워서 좋다. 옆구리. 나는 나인 것이 그냥 편안하다. 나는 나다워도 된다. 나는 나다워서 좋다. 사실 이 나다움에 대한 무조건적인 긍정, 이건 사실 노장사상, 노자, 장자, 도가 사상의 핵심입니다. 노자와 장자는 나 자신을 아니면 남을 세상의 어떤 고정관념, 뭐 쓸모가 있다 없다, 예쁘다 안 예쁘다, 맞다 틀리다에 비추어서 판단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장자는 얘기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그 자체로 쓸모가 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쓸모 있다. 아름답다. 이게 장자의 철학입니다. 그래서 장자는 굳이 꾸미려고 하지도 않고 감추려고 하지도 않고 존재하는 그대로를 아름답게 봅니다. 왜 내가 나를 자꾸 꾸미고 감추고 기죽여야 되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리고 그런 쓸모없는 과정을 거쳐야지 또 엄청난 쓸모가 나온다는 것도 이제 노장사상에서 얘기하는 진리의 역설적인 진리인데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쓰임새는 오히려 아무 쓰임새가 없는 듯하고 크게 담을 그릇은 이루는데 시간이 걸린다. 이게 노자에 나온 얘기죠. 대용, 약, 무용, 대기, 만성. 큰 쓰임새는 오히려 아무 쓰임새가 없는 듯하고 크게 담을 그릇은 이루는데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뭐 저는 이 생각하면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제 삶을 마음껏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해왔던 모든 게 또 세상에 쓸모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쓸모없다고 공격받은 게 바로 노자 장자 사상입니다. 장자 본문에 나옵니다. 장자의 친구가 장자에게 얘기합니다. 네 얘기는 너무 거대하고 쓸모가 없다고. 그러자 장자가 그 아까 얘기한 그 쓸모없는 나무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세상에 쓸모없는 건 없습니다. 쓸모없던 생각이 쓸모없을 뿐입니다. 그래서 쓸모 있다 없다 이런 판단을 벗어나서 그래서 열등감과 창피함을 버리고 나 자신으로 당당하게 살아나가는 것. 잘나고 못나고의 그런 판단을 버리고서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나답게 살아나가는 것. 그게 또 가장 큰 행복이고요. 또 그렇게 살아갈 때 정말 쓸모 있는 것들이 또 그 자체로 나옵니다. 거기서 나옵니다. 제일 쓸모 있는 삶은 그냥 나 자체로 나 자신으로 살아나가는 겁니다. 그게 오늘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그래서 열등감과 창피함을 극복하는 것. 당당하게 내 삶을 살아가는 것. 그냥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절대 열등감 느끼고 창피함 느끼지 마십시오.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상에 쓸모 있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나 자신으로 편하게 자유롭게 살아가십시오. 자, 그래서 못난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못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못난 생각을 하며 열등감과 창피함을 느낍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안 그러셔도 됩니다.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